여러분, 투자하다 보면 갑자기 시장이 막 흔들릴 때, 진짜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요, 말 그대로 어떤 경제적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정말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 비결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. 바로 주식하고 채권에 돈을 좀 나눠두면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이요. 거의 뭐 투자의 정석처럼 여겨지죠. 근데요, 과연 그게 진짜 안전할까요?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일단 좀 놀라운 사실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흔히 아는 60대 40 포트폴리오, 그러니까 주식에 60, 채권에 40을 넣었다고 쳐봐요. 그럼 위험도 대충 6대 4 정도로 나뉘겠거니 생각하기 쉽잖아요? 근데 천만에요. 실제로는 그 포트폴리오가 가진 위험의 90% 이상이 오로지 주식 하나에서 온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보는 건 일부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 숨겨진 리스크라는 착시 현상, 그 정체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일단 겉으로만 보면요. 이 포트폴리오, 꽤 괜찮아 보여요. 그쵸? 주식의 60%, 채권의 40%, 돈을 두 군데에 잘 나눠 담았으니까요. 딱 분산 투자의 교과서적인 모습입니다. 그런데요, 이제 리스크라는 안경을 딱 쓰고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? 와,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. 돈은 6대 4로 나눴는데 실제 위험 부담은 무려 9대 1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. 결국 이 포트폴리오의 운명은 거의 주식시장의 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. 이걸 과연 진짜 분산 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이렇게 한쪽에 쏠려버린 위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해결사로 등판합니다.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, 바로 리스크 페리티입니다. 이게 뭐냐면 투자 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각 자산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끼치는 위험의 영향력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. 생각의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. 이건 정말 투자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략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또 명확합니다. 경제가 막 뜨거워지든 차갑게 식어버리든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요. 마치 우리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언제 입어도 괜찮은 옷 하나쯤 있는 것처럼 어떤 경제 계절이 찾아와도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자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올웨더 전략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경제를 크게 네 가지 계절로 나누는 거예요. 첫째,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좋을 때. 둘째, 예상보다 나쁠 때. 그리고 셋째, 물가가 예상보다 오를 때. 넷째, 예상보다 내릴 때.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의 계절에 가장 잘 버티거나 혹은 잘 나가는 자산들을 배치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성장이 좋을 땐 주식을, 성장이 둔화될 땐 채권을,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. 그래서 실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한번 뜯어보면요. 구성이 이렇습니다. 주식 비중이 30%로 확 줄었죠. 그 대신에 채권이 55%로 늘어나고 금이나 원자재가 15%를 차지해요. 아까 봤던 60대 40 포트폴리오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. 이 모든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위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설계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.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. 과연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? 이 두 가지 전략의 성과를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. 먼저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올웨더가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보다 아주 약간 낮아요. 그럼 안전모 아니야?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.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를 보세요. 훨씬 낮죠. 그리고 위험 한 단위당 얼마나 수익을 잘 냈나를 보여주는 샤프 지수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대 하락폭이요. 자산이 반토막날 위기에서 손실을 절반 이상 줄여줬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진짜 위기관리 능력인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. 파란색이 올웨더 포트폴리오, 빨간색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인데요.
빨간색 선은 오르내리는 굴곡이 굉장히 심하죠. 반면에 파란색 선은 훨씬 더 완만하고 부드럽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아까 표에서 봤던 낮은 변동성, 즉 편안한 여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하지만 올웨더의 진짜 진가는 바로 이럴 때,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드러납니다. 이 하락폭 그래프를 보세요.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자산이 30% 넘게 그냥 증발해버렸어요. 하지만 올웨더는 어떻죠? 손실을 마이너스 13% 선에서 방어해냈습니다. 수익률을 아주 조금 양보한 대가로 한 번 맞으면 회복하기 정말 힘든 치명타를 피해간 거죠. 투자는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. 자,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나 훌륭한 방어력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만족할 순 없겠죠. 만약에 말이죠, 이 똑똑한 전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경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아서 최적의 옷으로 갈아입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기존의 방식은 정적 리밸런싱이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한번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냥 쭉 가는, 설정하고 잊어버리는 방식이죠. 그런데 여기에 동적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변하는 시장이나 경제 상황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. 이 동적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간단하게 3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. 첫째, 중앙은행 금리나 GDP 성장률 같은 핵심 경제 데이터를 계속 지켜봅니다. 둘째, 이 데이터의 흐름, 즉 추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면 미리 짜놓은 규칙이 짠 하고 발동되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셋째, 이 규칙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비중을 조절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신호가 잡히면 금리 상승에 불리한 장기 채권은 좀 줄이고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똑똑하게 움직이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의 숨겨진 위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올웨더 전략,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훨씬 더 지능적이고 자동화된 투자 모델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60대 40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사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. 둘째,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투자금이 아니라 위험의 균형을 맞추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. 셋째, 특히 시장이 폭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힘이 정말 강력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패시브 전략에 경제 데이터를 활용한 동적인 규칙을 더하면 훨씬 더 스마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. 우리의 감이나 예측에 의존하는 대신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화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과연 더 스마트하고 더 안전한 투자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